안녕하세요. 진선여고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정학원과 미래탐구학원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대치에서 진선여고를 제일 단독으로 맡은 게 제일 오래된 선생님인 것 같아요. 2014년도부터 진선여고 화학 1을 이제 전담 강의했었고요. 원래 진선여고는 통합과학을 하지 않고 화학 1을 하던 학교였거든요. 1학년 때 문이과 상관없이 화학을 하던 학교였는데, 예, 그때부터 맡았고 2018년도부터는 처음으로 통합과학을 선택해서 학교에서 진행했을 때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선여고에 대한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 특성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되게 좀 특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수업을 잘 진행하기 때문에 이 내신은 뭐 선행을 많이 했다 또는 뭐 일반화까지 들었다 물리를 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진선여고만의 스타일로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중간고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를 보시면은 총 이렇게 해서 문제 수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원래는 진선여고가 문제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작았었는데 6문제씩 이런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제 재작년 해서 재작년부터 문제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일찍 과학 공부를 시작했을수록 오히려 안다는 좀 익숙해서 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기 중 한 개 정도는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 학생들이 말하는 낚는다고 하죠. 낚였어 나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문제에서 한 문제에 작은 문제들이 두세 개씩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수가 더 많게 느껴질 수 있었고 이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잖아요. 일단 이미지가 잘한다는 소문을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100점이 너무 많다 했을 경우는 선생님께서 서술형 채점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시기 때문에 100점 수도 많지만 99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시험을 보면은 1등급 수보다 100점 수가 더 많거든요. 그럼 1등급이 안 나와요. 9등급제일 때 1등급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에서 어렵게 출제하셔서 평균을 맞춰서 1등급을 만드십니다. 근데 지금 5등급제로 바뀌어도 1등급이 거의 10% 정도잖아요. 그것보다 100점이 더 많았을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1등급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어렵게 나올 때까지 이제 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오답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통합과학 문제를 화학 1 유형으로 바꾸십니다. 문제를 화학 파트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 문제집을 다 산다고 하더라도 통합과학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유형으로 바꿔서 내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시간이 걸리게 만들어서 문제를 변형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화학과 물리 파트 시험 난이도가 사실은 2024년도부터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애들 수준에 안 맞게 쉬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속상해요. 학생들이 막 그 100점이 너무 많아서 첫 시험에서부터 이제 등급이 안 나눠지니까 100점을 맞아도 2등급, 3등급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이 막 졸여가면서 이제 기말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 어렵게 나오길 바랐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부터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변별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문제가 막 길거나 복잡하진 않는데 핵심 이론을 확인하면서 시간 걸리게 좀 묻는 문제였고요. 표나 그림,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유형은 보통 과학 선생님들 대부분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어느 학교도 일러스트나 뭐 이런 걸 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에서 나왔던 표, 그림, 그래프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조금 바꾸시거든요. 그렇게 내시는 거지 절대 새로운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내용 문제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서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처음 딱 들어가면 부교재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통합과학 부교재를.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개정이 바뀌었으니까 좀 바뀌셨겠죠? 근데 지금까지 2018년부터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그 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학교 부교재와 프린트를 바탕으로 한 변형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부교재 구매라는 이 부교재 제본한 부교재 안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수능 기출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 정도로 설명을
설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되게 자주 바뀌세요. 생각보다. 요즘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교재를 만든 분과 수업하시는 분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교재 내용 수준으로 설명을 안 하시지만 문제는 워낙 어렵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수준으로 그 학원에서 사실 끌어올려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교재 답을 시험 전날까지 안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근데 다행히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풀어주고, 그리고 프린트도 전날 막 나눠준 적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수능 기출이다 이런 경우는 막 급하게 조교랑 문제 또 새로운 프린팅인 경우는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부교재는 바뀌지 않고 프린트는 이제 선생님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반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필기 정리를 제가 다 합니다. 모든 반 필기 정리를. 근데 같은 선생님일지라도 컨디션에 따라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사이가 막 정말 좋다 이런 학교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반에서 이걸 설명했는데 선생님 설명하셨나요?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 설명했는데 우리 반에 안 한 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전 필기 정리를 다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이 그래도 좀 어려운 편이었다. 그래도 그래서 중상 정도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예, 핵심 문제 연습 방법 예시인데요. 이건 제가 수업 중 택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소단원 하나당 이렇게 꼼꼼 암기 한 장이 제공됩니다. 2페이지인데요. 얘만 외우면은 사실 더 이상 암기할 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듣다가 이제 수학이나 영어 그 수업에 시간 충돌이 생겨서 수업을 바꿀 경우에 못 들을 경우에 수강료를 다 낼 테니 종이를 주세요 할 정도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고 테스트를 보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이제 필기 정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해마다 바뀐 선생님이 몇 년도 문제를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서도 지금 2025잖아요. 지금 작년 2024인데 2014년도 문제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문제집 안에서 나온 그림을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온결합이 있으면 그때도 이온결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문제 유형을 쓰신다는 거죠. 그런 거는 분석해서 학교마다 다르게 모의고사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5회 중 4번 이상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있는 두 문제는 2023년에 나왔었고요. 이 서답형까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 지금 인지질을 통과하는지 막단백질을 통과하는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정말 찍을 정도로 풀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물리 파트 문제입니다. 물리도 그림으로 먼저 익힌 다음에 보시면 얘도 꼼꼼암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들께서 물리는 수학이랑 비슷한데 왜 꼼꼼암기를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물체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떨어뜨리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1초 지나면 속도가 9.8로 증가합니다. 2초 지나면 19.6으로 증가하거든요. 점점 빨라져서 4초 지났을 때는 39.2m/s로 속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학생들이 배웠을 때 사실 이 내용은 1초 지났을 때 9.8, 2초는 9.8 곱하기 2에서 19.6이고 9.8 곱하기 3에서 29.4인데 이걸 시험에서 계산하고 있으면 뒤에 문제 몇 개 날라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보시면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속도가 29.4가 됐다 하면은 3초 전에 떨어뜨렸구나. 이 건물의 높이는 45m였구나를 바로 떠올리게 해야 되거든요. 이 숫자를 보고 이 초가 떠오르지 않으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성시켜 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리학 원회까지 나오는 그래프 모델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둔 건데요. 그 이유는 물리학 원에 나오는 그래프가 나온 적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필기 정리를 해서 그 해 선생님이 물리학 그래프까지 하셨다 하면은 무조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매번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해마다 선생님에 따라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대치 학원가에 계시던 분이 물리 선생님을 가셨어요. 근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이제 의대반 이런 걸 진행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수업의 난이도가 높아서 제가 진행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기출입니다. 물리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좀 어려워진 편입니다.
많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래프 문제가 나왔죠.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힘이나 가속도 이렇게 이동한 거리 변형 문제, 그래프 변형에서 푸는 문제가 있고, 물체를 떨어뜨릴 때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속도 다르게 보는 거, 얘도 A 떨어지는 거와 B가 충돌하는 내용, 이렇게 조금 원래 기본 틀에서 조금 변형된 문제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래프 연습까지 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도 있지만 생각보다 화학 물리보다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을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선행을 일찍 시작을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화학이나 물리는 좀 익숙한 면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좀 했지. 그렇지만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을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학생 중에. 원소와 원자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주기율표를 확실히 외우고 있니? 그것도 생각보다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50명을 두고 수업하자면 이 정도 지금 질문한 거 원소 원자 차이점 1명 정도 있어요. 50명 중에 1명 정도. 그 정도로 선행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기 때문에 지구과학도 이건 태양계 형성 과정인데요. 이 또 중학교 때 나왔어요, 이 내용이. 근데 학생한테 중학교 때 태양계 이런 거 배워봤지?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배워봤지? 그러면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학교는 안 했어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교보문고 가서 확인했더니 모든 출판사에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머릿속엔 지우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중요한 건 통합과학이 1학년 때 단위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1학년 그 내신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짜 구멍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림으로 준비하고 또 나서 이제 꼼꼼 암기로 이렇게 빨간 글자를 이제 학생들이 채우고 외우고 테스트를 보고 집에 가거든요. 왼쪽은 태양계 형성 과정, 오른쪽은 그 지구형 목성형 행성의 차이점. 지구 형성 과정 제가 답을 안 적었는데 지구 형성 과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제가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뺐습니다, 기출은. 예,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1등급치 100점을 만든다. 일단 진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험은 무조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0점 맞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핵심을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무한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줄 겁니다. 수업 내 암기하고 집에 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재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수업을 예를 들어 토요일에 하는데 뭐 그 금요일 밤에 연락해서 선생님 숙제가 뭐였죠? 하는 거는 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근데 이제 수업 중에 암기까지 하고 문제풀이 교재 난이도가 5단계 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선용 학생들이 2단계까지는 다 풀고 가거든요. 근데 좀 빠른 학생들이 이제 3단계까지 푸는 학생도 있지만, 풀고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암기도 했고 익혔기 때문에 빨리 숙제하고 채점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에 만약 연락이 와서 선생님 숙제가 뭐죠? 하면 그 친구는 이제 따로 부르죠. 이제 내가 공강이 있으니까 잠깐 와. 뭐 모르는 거 질문하고 좀 하고 가자. 이렇게. 저는 단체로 클리닉 이런 거 잡지 않고요. 제가 공강 있을 때마다 따로 불러서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저는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과학을 불러서 이렇게 봐주는데, 여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 앞에서 질문하는 걸 조금 꺼려하는 학생도 있고, 점수가 100점이라도 내가 100점인 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못해도 알리지 않고 싶어 하는 학생도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제가 따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학생들은.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고 심화 문제까지 완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질문하시는 거, 국어 시간에도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약간 신학기에 처음이라 잘 아직 그 고등학교 정보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보통 그 물화지생들이 통합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2, 고3이 배우는 물화지생 1과 2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연계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중학교보다는 2, 3학년과 연계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작년부터 시험이 어려워진 이유는 올해부터 학생들이 지금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봐야 되는 학생들이라 선생님들이 문제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물화지생 1과 2에 있는 것 중 통합과학에 있는 것들 끌어와서 문제 정리를 하시고, 그걸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적으로 이제 작년에 하신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하셨고 난이도를 이제 정리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화 문제 풀이까지 정리를 꼭 해야 합니다.
강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일단 암기까지 하고 교재는 난이도 5단계, 프린트 5단계로 제가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내신부터 수능 기출까지 묶어서 하고 학교별로 다르게 모의고사를 출제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서 이 대치에서 저는 8등급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8등급 학생이 있었어요. 진선여고에. 그래서 근데 그 친구 성격이 좋아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선생님 8등급이었어요. 나중에 보여줬어요. 근데 이 저희 내신에서 98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공부를 했어?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 어떻게 공부를 해서 교내 8등급이 아니라 전체 전국 8등급인데 진선에서 98이 나왔니? 했더니 저랑 했던 이 직접 모의고사를 시간 내에 푼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그거를 답을 밑에 오려서 외웠대요. 그 문제와 답 풀이를. 문제와 답. 했더니 나왔어요, 선생님. 저도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소주를 먹고 있는 친구가 됐는데 이제 카톡 사진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친구가 됐는데 지금 생각이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관리는 질의응답을 제가 실시간 문자로 다 받아줍니다. 이제 제가 새벽 2시까지 받아주고 아침 7시부터 받아주는데 사실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누워서 받아주거든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하나에 걸리면 예를 들어 뭐 다음 주에 와서 질문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안 풀어지면 계속 다 안 풀어지거든요. 계속 막 찝찝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로 질문을 해 하고 제가 받아주는데 조교한테 받아주라고 했더니 정확히 제가 어떤 답을 했는지도 모르고 같은 이론이라도 학교별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식물 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이라는 예시가 있으면은 어떤 학교는 또 조금씩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액포를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연세에 따라서 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받아주고 있는데 수업 중에 거의 다 해결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막 정말 많지는 않고 니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 범위로 테스트를 치릅니다. 아까 꼼꼼함기 보셨는데 그걸로 보다가 이제 회차가 진행되면 누적으로 보다 보니까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를 OX로 바꾼다거나 또는 객관식 심화 문제로 바꿔서 끝까지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시험 보는 직전까지 계속 전범위를 거의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 영상은 제가 수업 후 편집을 해요. 그래서 1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뛰어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제 돌리면서 보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수업을 이제 회차를 보시면 6회 플러스 직보인데요. 5회 만에 진도를 다 나갑니다. 근데 이제 진선 입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도를 굉장히 느리게 나가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동아리다 뭐다 뭐 하다가 이제 3주 전부터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또 수행이 일주일에 막 4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잠도 못 자는데 그때부터 진도는 막 나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정말 힘들어가지고 전 과목이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시험 날짜도 안 알려주고 진도 시험 범위도 정말 제일 늦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진도를 빼고 학생들은 학교 가서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것 중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하고 찍어서 보내주면 저는 그와 관련된 또 문제를 찾아서 이렇게 보강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6회차에는 부교재랑 프린트로 전범위로 총정리를 하면서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것 같고요. 이때 모의고사 1회를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 맞춰 문제를 풀면서 물화지생 중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또 보강해서 직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 택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전체 추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복습 강의 이제 새로운 진도 그리고 꼼꼼 암기로 채우면서 조금 포인트로 줄 거 알려주고 전체 추가 설명, 난이도별 문제풀이 후 또 추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인돼서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수업 방식이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제 목은 안 좋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정통과 화학 관련 소단원인데요. 사실 계정통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작게 넣어놓은 부분은 진선에서는 수업 안 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다 하거든요. 모든 학교가. 근데 이 단원은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이 파트들은 특히 별표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화학원 수능에 나왔던 기출까지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수업 때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물리 관련 소단원은 지금 왼쪽에 있는 작은 글자는 신소재인데요. 다른 학교는 신소재를 다 하거든요.
근데 신소재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도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작게 해놓은 부분에서는 나노 신소재라고 해서 그냥 되게 간단한 부분 탄소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부교재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 딱 한 문제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작게 적어놨고요. 왼쪽에 있는 중력을 받는 운동, 운동과 충돌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이과학생들이 물리학 1은 나는 안 할 거야.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역학 파트가 통합과학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배우는 전기 파트 전기 좋아하는 학생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왔을 때도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어려워했었죠. 이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선반의 핵심 부교재인데요. 올해도 부교재를 주실 것 같아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초반에 안 주시더라도 만들 예정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작년까지 워낙 제일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물화지생 4개 파트로 되어 있고 용어 핵심 용어 빈칸 제 꼼꼼함기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며 각자 채워야 됩니다. 답을 일찍 주시는 게 아니라 수업의 성실도를 보기 위해서 각자 채우게 하시고요. 소단원 핵심 그림이나 그래프, 빈출 유형의 핵심 객관식 문제들이 수록되는데 이건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입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중 물왕지생 관련 있는 것들은 이제 고2 수준으로 설명되어 있고 물리 파트는 그림과 문제만 보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원래 진선여고에는 물리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몇 년 전까지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물리 파트를 혼자 다 하셨거든요. 고2, 고3까지. 근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서 계속 바뀌고 계신데 원래 기존에 계시던 분이 부교재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과탐실, 과학탐구 실험 선생님으로 빠져 계시지만 하지만 그 선생님이 만든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자료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안 나눠주시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커리큘럼은 작년 기준으로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변경되는 거 한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의 2018년도부터 계속 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얼 후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모든 선생님들의 후기가 있으신데 그냥 저도 그냥 한번 똑같이 따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정하고는 수요일, 미래탐구는 일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딸 둘의 학부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학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아는데 항상 저도 고민하는 게 어떻게 바르고 이제 바르게 키울까? 이건 첫 번째는 그건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면 되게 고민이 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좀 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도와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